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산 법칙이라고 하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사칙 연산이나 분배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보통 우리가 숫자를 계산할 때, 즉 대수에서 적용되는 법칙이고 집합에서는 그 법칙이 조금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전산 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교환 법칙입니다. 우리가 대수에서는 교환 법칙이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해요. 1 더하기 2와 2 더하기 1, 즉 순서를 교환해도 결과가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집합에서도 교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하는지 한번 볼게요. A집합과 B집합을 A집합 먼저 합집합하는 것과 B집합 먼저 이렇게 하는 것, 즉 B와 A 순서를 바꾼 것이 합집합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좀 쉽죠? 같겠죠?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도 결과는 같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집합에서도 교환 법칙은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 법칙. 대수에서 나오는 결합 법칙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였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9. 그러면 이걸 물론 순서대로 3 더하기 9 해서 12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즉 이쪽을 먼저 결합하는 거죠. 그런데 1과 9를 먼저 계산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10 더하기 2 해서 12. 즉 1과 2를 먼저 결합하는 것. 그래서 결합 순서가 살짝 바뀌더라도 결과에는 변화가 없는 게 바로 결합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집합에서도 과연 그게 성립하느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성립합니다. 성립하고요. 그 성립함을 보여주는 그림이 책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굳이 먼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각각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합 법칙의 계산 방법을 저는 그거를 좀 짚어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결합 법칙은 합집합, 여기도 합집합이어야 돼요. 그리고 한번 여기가 교집합이면 여기도 교집합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집합은 교집합끼리, 합집합은 합집합끼리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요거를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인데 대수에서 나오는 분배 법칙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에서 단항식을 분배해주는 이것을 분배 법칙이라고 하고 다시 이거를 거꾸로 3으로 묶어줄 수도 있죠. 이렇게 묶는 것 역시 분배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집합에서는 어떤 분배 법칙이 어떤 식으로 실현되는지 한번 볼게요. 분배 법칙에서는 여기 이쪽이 약간 단항식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쪽이 다항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는 교집합이라면 여기는 합집합이어야 됩니다. 즉 교집합, 합집합이 달라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교집합이고 괄호 안에 있는 것도 교집합이었다면 이거는 더 이상 분배 법칙이 아니라 결합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겠죠. 그래서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교집합, 합집합이 다른 경우 A 교집합이 통째로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가 되고 A 교집합 C가 됩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때는 A 합집합이 통째로 분배돼서 A 합집합 B 이렇게 A 합집합 C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성립하는지 역시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이 여집합이요. 약간 마이너스 같은 역할을 해요. 만약에 x 플러스 y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분배가 되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여집합이 분배가 될 때 A 여집합,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어요. 마치 플러스 기호가 마이너스 기호로 바뀌는 것처럼. 그 다음에 B는 여집합이 됩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로 A 여집합,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고 B 여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건 어떨까요? A 교집합, B 여집합. 이게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데 이게 H차집합 B와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외우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A 차집합 B를 여집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드모르간 법칙이 활용되니까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 다시 해볼게요. 자, 필수예제 6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이후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네요. 자, 그러면 이런 연산을 할 때 실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 A 차집합 B를 무조건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바꿔 계산하셔야 됩니다. 바꿔서. 자, 그러면 얘는 A 교집합 B 여집합, 그리고 여기는 A 교집합 C 여집합의 합집합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여기 A 교집합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이게 A 교집합이 분배됐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A 교집합이 B 여집합과 C 여집합이 B 여집합, C 여집합,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합집합 기호를 여기다 적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전부 여집합 기호가 있는데 이거 한번 묶어볼까요? 여집합으로 묶어볼게요. 그럼 B가 되고 C가 되고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게 기호가 보이시나요? A의 집합이긴 하지만 B교집합 C의 여집합, B교집합 C의 집합은 아니다 이 뜻이죠. 그 얘기는 A차 집합 B교집합 C로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최종적으로 4번인데 이게 지금 분배 법칙, 여기서 분배 법칙을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 드렸죠. 분배만 하는 게 아니라 분배됐던 걸 원래 상태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도 분배 법칙이라고요. 자, 여기서 분배 법칙 주로 이렇게 많이 더 쓰이고요.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거고, 이 기호, 이 차집합에 대한 기호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여기서 자유자재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외우고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은 33페이지 문제 푸시고 동영상 잠깐 먼저 멈춰놓고 문제 풀어보세요. 다 푸셨죠?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A 교집합, B 여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여집합이 빠져야 돼요. 그 다음 여기는 C를 분배해서 여기를 이 안에를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으로 일단 바꾸고 나서 여집합으로 해야 됩니다. 차집합 기호가 나오면 일단 바꾸고 하셔야 돼요. 차집합인 상태로는 뭔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B 합집합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통째로 분배를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로 한 번씩 분배를 할게요. 그럼 이렇게 통째로 분배를 하면 A 교집합 B와 B의 교집합이 한번 분배가 되고요. A 교집합 B와 교집합 C가 분배가 한번 되고요. 그 다음 가운데 있는 여기 가운데 있는 기호 여기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와 B의 교집합은 결국은 그냥 A 교집합 B죠. 그 다음에 A, B, C 최종 다 교집합이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A 교집합 B와 A, B, C가 다 교집합 된 게 어떤 게 더 클까요? 합치면 더 큰 집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 교집합 B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볼게요. 두 번째 방법. 이게 크게 보면 어떤 집합의 교집합, 어떤 집합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면 이거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 여집합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예 차집합 개념으로 갈게요. A 차집합 B 여집합을 B 여집합 C 이렇게 생각하셔도 사실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풀이가 약간 일단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풀이는 약간 여기선 애매하네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차집합 보이면 바꾸셔야 돼요. A 합집합, B 교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 B 여집합, 합집합, A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순서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A 합집합, B 여집합. 이거는 교환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A 합집합, A 합집합이 공통됐어요. 그러면 A 합집합이 B 교집합, B 여집합에 분배됐다고 봐도 되겠죠? 근데 B와 B 여집합에 교집합이 없습니다. 즉 A 합집합 공집합이라서 결론적으로 A만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차집합이 나오면 무조건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서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일단 바꾸시고 여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분배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분배를 할게요. A 여집합, 교집합 A, B 교집합 A. 근데 교집합이 없죠. 공집합과 B 교집합 A의 합집합인데 결국 A 교집합 B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 이렇게 뭐 등식이 성립하면 보이시오. 이 얘기는 이대로 풀란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성립하면 보이란 얘기는 좌변과 우변을 따로따로 계산한 뒤에 좌변과 우변이 최종적으로 같아지는지를 보여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좌변부터 계산 먼저 해볼게요. 좌변을 계산해보면 B 교집합 A 합집합 B의 교집합, 차집합이 또 나왔네요. A 교집합 C 여집합의 여집합. 그 다음 여집합은 분배합니다. A 여집합 합집합 C. 자, 그 다음에 여기 분배 한번 해볼게요. B 교집합 A와 B 교집합 B의 합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B와 B의 교집합이니까 최종적으로 그냥 B고요. 약간 바보 같은 짓 한 것 같죠? 여기서 여기로 뭐 변한 게 없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건드리는 게 아니었나 봐요. 이렇게 그냥 둘게요. 그 다음 여기서 A 교집합 A 여집합 A 교집합 C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그냥 A 교집합 C니까 최종적으로 A 교집합 C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안 건드리는 거 그대로 여기다가 쓸게요.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B라는 집합과 A와 B 합집합, 그러면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해볼게요. A 합집합 B와 B의 교집합은 최종적으로 결국 B입니다. 이게 B입니다. 그리고 교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쓴다면 우변과 어때져요?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거 한 줄 더 적고서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약간 어렵죠, 이 부분. 네.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필수예제 7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대요. 그러면 어떤 두 집합의 관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아예 따로따로인 집합, 즉 서로 소인 집합.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는 집합. 그러지 않으면 아예 같은 집합, 아예 같을 수도 있죠. 아니면 A가 B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B가 A에 포함되거나 이런 관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관계일지 이것만 보고 알아내야 돼요. 저희가.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계산이 다 돼 있어요. 여집합만 분배해봐요. A 합집합, B 여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부분이 공통됐습니다. 자, 그럼 이게 분배됐다고 봐도 되죠. B 여집합, 합집합이 A 교집합, A 여집합에 분배됐다고 봐도 돼요. 지금 여기서 이 줄로 이동한 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아예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B 여집합, 합집합 A.
이렇게 놓고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됐으면 이렇게 하시고, 순서를 굳이 안 바꿔도 보이시면 이렇게 하시고. 매번 바꿀 순 없잖아요, 저희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입니다. 그리고 공집합과 합쳐봤자 B 여집합이고. 근데 B 여집합과 A를 합쳤더니 이 좌변이 이게 된 거예요. 그럼 순서 바꿔볼게요. A 교집합, B 여집합이에요. 즉 A 차집합 B입니다. 근데 A 차집합 A가 A란 얘기는 이 관계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상황을 기억, 니은, 디귿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동영상 멈춰놓고 34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푸셨죠? 좀 풀고 부셔야 돼요. 풀고. 최대한 자기가 잘 막히더라도 최대한 어떻게 끄적끄적 최대한 해보고 이 풀이를 봐야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그냥 뭐 안 풀리네 하고 풀이 봐봐야 전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도 똑같고 그 다음 풀 때도 똑같고. 자, 여기 봅시다. 어떤 집합 빼기 어떤 집합. 그러면 차집합 무조건 바꾸라고 했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 아니 교집합, A 여집합, B의 여집합. 그럼 분배, 지금 우변만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좌변 계산 안 해요. 그럼 이거 뭐예요? 같은 집합이에요. 그래서 그냥 A 합집합 B입니다. A 합집합 A가 약간 황당한 경우인데 그러면 좀 다른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약간 다르게 접근합시다.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을 순서로 바꿀게요. B 교집합 A의 여집합. 그럼 이거 B차 집합 A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A와 B의 뭔가 합집합에서 순수 A, 이거 순수 B, 이거 순수 B라고 봐도 되죠? 순수 B 부분을 뺐더니 A 합집합 B가 나왔대요. 이게 무슨 소리죠? 생각해보세요. B에서 순수 B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A 합집합이 그대로 나오려면 순수 B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해되세요? 자, A 합집합 B에서 뭔가 뺐어요.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순수 B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둘 중에 하나죠. B가 A에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거나 A와 B가 같거나 그러니까 순수 B, 즉 B만의 독자적인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옳은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 7-2번 볼게요. 7-2번도 바꿀게요. A 교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 다시 또 차집합이죠. 교집합 B 여집합. 이게 지금 자유자재로 되셔야 됩니다.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 여집합이라는 걸로. 자, 그 다음에 A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B 여집합. 분배해야 되겠네요.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B 교집합 B 여집합. 의 합집합. 그럼 여기는 공집합입니다. 이제 좀 익숙하셨죠? 이거는. 그 다음 A 교집합, 교집합, 여집합. 그런데 요거 C로 묶어볼게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럼 이 얘기는 A 합집합 B를 제외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니까 전체 집합이 A와 B의 합집합으로 완전히 꽉 찼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잘 모르겠지만 이게 완전히 이렇게 완전 꽉 찼나 봐요. 이런 부분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부분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곧 전체 집합이다. 이 얘기가 맞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필수예제 8번을 보겠습니다. 새롭게 정의된 집합의 연산인데 이런 연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이 문제에서만 이렇게 풀자 하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특별히 요건 있어요. 이 기호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그림이 돼요. 즉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 그 순수 A와 순수 B만을 표시한 거, 이거를 서로 차집합이잖아요.
서로서로 차집합인 걸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줍니다. 뭐 이런 거는 뭐 몰라도 사실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시는 동안에 이거 대칭 차집합 뭐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그냥 상식 그냥 덤으로 알아둬라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칭 차집합인데 자 순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순수 부분. 두 집합의 순수 부분.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직접 따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 이 부분은 정해진 틀이 없어요. 늘 새롭게 정의되기 때문에 뭐 이건 이거야 라고 제가 알려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학교 시험에선 어떻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혼자서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지금 배운 연산 법칙이라든지 벤 다이어그램 뭐 그리면서 이해하든지 연산 법칙으로 계산으로 푸시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9번. 앞에 문제는 풀고 오셨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배수집합의 연산인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당연한 소리라고 받아들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집합을 AK라고 하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얘는 15의 배수집합이고 이것은 20의 배수집합입니다. 그러면 A15는 15, 30, 45, 60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고요. A20은 20, 40, 60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교집합이라는 것은 겹치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겹치겠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 15와 20의 공배수 집합을 구하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15와 20의 공배수 집합인데 공배수가 60부터 시작하니까 60의 배수입니다. 즉 그래서 이것은 A60이 되고요. A60에 포함된다. 그러면 60의 배수에 포함되려고 하면 60의 배수 60의 배수 한번 해볼까요? 60, 120, 180, 240, 300, 360 이런 식으로 가겠죠. A60이. 그러면 여기에 완벽하게 포함되려면 이 원소를 다 가지고 있고 자기 독자적인 부분은 없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60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니까. 자,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20입니다. 120, 240, 360. 그 다음 들어갈 수 있는 게 180이에요. 180, 360 이렇게. 즉 여기에는 다시 60의 배수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지금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최소 공배수와 공배수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혹시 까먹으신 분을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60의 배수는 거기서 가장 작은 배수를 최소 공배수라고 해요. 최소 공배수. 그리고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전부 15와 20의 공배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8의 배수와 12의 배수를 합하래요. 근데 이거는 합하는 거는 공배수가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개념이에요. 모르는 개념. 다시 한번. 아까 교집합은 공배수를 구하면 됐는데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A8 면 8, 16, 24, 32, 40, 48 뭐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A12는 12, 24, 36, 48, 60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이걸 합하래요. 합하면 8, 12, 16, 24, 32, 36, 40, 48 전혀 무슨 공통점이 없고 규칙도 없어요. 이거를 어떤 무슨 숫자다라고 특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아 그냥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까지 일단 이해하셨으면 요거 있죠. 분배할 수 있죠. 분배해 봅시다. A16 교집합 B8제곱 8제곱 A8입니다. A8 그 다음에 또 분배하면 A16 교집합 A12
그러면 배수끼리 교집합하면 이제 공배수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8과 16의 최소 공배수 A 16이 될 것이고요. 16과 12의 공배수니까 A 48이 되겠네요. 그걸 이걸 합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합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16과 48이 또 다시 무슨 관계죠? 서로 배수 관계예요. 배수 약수 관계. 이럴 땐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A 16만 쓰면 16, 32, 48 뭐 이런 식으로 가겠고요. A 48은 48 이거 구해야 되겠네요. 잠깐만. 96 여기도 48 다음에 64 그 다음에 80 그 다음 96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그러면 48, 96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48, 96이. 즉 16의 A16의 원소 중에 A48의 원소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A48의 원소는 A16의 원소에 완벽하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포함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합집합을 해라. 합집합하면 더 큰 집합이 나오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A16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배수끼리는 교집합에서 공배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공배수. 그리고 합집합은 별 의미 없어요. 합집합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A16, A48처럼 이 숫자들끼리 서로 배수 약수의 관계 있을 때는 더 큰 집합이 합집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뭐 A4와 A8 그러면 여기서 약수배수 관계인데 여기가 더 큰 집합이죠. 그러니까 뭐 교집합하게 되면 더 작은 집합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A8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동영상 멈춰놓고 36페이지 풀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